일단 생각이 드는데요. 한번 같이 한번 해주세요. 기분 나쁘시죠? 대표님도 혹시 IP가 뭔지 아시나요? 네, 인터랙션 프로퍼티라고 인간의 창조적 활동을 통한 지식, 정보, 기술 등 재산적 가치의 지적 상상력이라고 합니다. 지식 대산거리라고 하고요. 이 IP 컨설팅의 업무와 잘 어울리는 비주얼과 소양을 갖추고 계신 오늘의 첫 번째 비서가 많이 끌고 계시도록 이수선 대표님을 큰 박수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커버빌 로드 이근성 대리사입니다. 이 자리에 서서 굉장히 많이 떨리는데 저 친구가 여기 계신 대표님 앞에서 저희 업무를 소개하는 그 설렘 때문에 좀 긴장을 하는구나 라고 예쁘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지식재산 활용법이라는 주제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제가 항상 저희 업무를 소개를 할 때 IP 컨설팅이라고 말씀을 많이 드려요. 근데 IP 컨설팅이라는 게 결국 변리사분들이 특허나 상표 같은 거를 잘 만들어 주시긴 하지만 이 만든 게 기업한테 실질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냐, 잘 활용하고 있냐, 이거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그 활용법에 대한 사례를 제시를 하면서 기업 대표님께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지식재산 활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면 지식재산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겠죠. 앞서 하기진 대표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제가 지식재산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강조하는 두 가지 이미지가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이미지는 미국의 탑10 기업입니다. 탑10 기업의 100년의 변천사를 나타낸 그런 장표고요. 오른쪽은 1975년부터 2020년까지 그 S&P 500 기업, 소위 말해서 미국에서 잘 나가는 그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무형자산의 비중을 나타냅니다. 왼쪽을 살펴보시면 그 기업 개개를 살펴보시기보다는 이 아래 인더스트리를 보시는 게 좋습니다. 1900년 초반까지만 해도 어떤 가스나 기본적인 전통적인 제조 기반의 기업들이 많이 포진을 했다고 하면 2017년도에는 우리도 흔히 알고 있는 소위 말하는 테크 기업,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 기업들이 많이 포진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을 살펴보면 그러면 2000년대 들어서 기술 기업들이 굉장히 성장을 하고 있는데 이 기업들의 무형자산 비중이 굉장히 높네. 무려 2020년에는 약 90%가 무형자산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뭘 의미를 할까요? 예전에는 어떤 땅과 공장 같은 유형자산이 기업의 가치에 굉장히 중요했다고 하면 지금은 기술력을 보호할 수 있는 무형자산이 기업의 가치를 판단하는 결정적인 기준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형자산은 크게 세계적으로 지식재산과 영업 권한은 아닙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특허와 상표 등을 의미를 하고요. 근데 이런 지식재산은 기본적으로 내 거니까 나만 쓸 거야. 너는 쓰지 말라는 어떤 독점적인 권리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독점적인 권리를 이용해서 기업을 잘 운영하고 있는 대표적인 회사가 애플이죠. 그 애플의 하나의 아이템인 에어팟을 살펴보면 에어팟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기능이 어떤 주변의 소음을 노이즈 캔슬링 하는 기능이죠. 소음을 없애는 노이즈 캔슬링 기능. 그 다음에 이런 외관의 어떤 디자인이 굉장히 수요자들을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그런 노이즈 캔슬링과 관련된 기술은 특허로서 또 이런 외관은 디자인으로서 그리고 에어팟이라는 이 명칭 자체는 상표로서 보호를 함으로써 이 무선 이어폰의 시장에서 시장 장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대충 그 무형자산이 좀 중요하다, 대충 알겠다 하는데 이거는 기술력이 중요한 대기업의 문제 아니냐라는 생각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체적인 사례로 가져온 게 B&I 활동을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B&I에 계시는 대표님들과 협력하는 그 사례를 위주로 가져와 봤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김희영 대표님입니다. 김희영 대표님이 어느 날 저에게 상표권 상담을 하고 싶다라는 연락을 주셨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네이버에 김희영 대표님의 어떤 사업체명이죠. 그 라라앱을 치면 대부분이 기업 김희영 대표님의 어떤 사업체와 관련된 그런 기록들이 나옵니다. 근데 중간에 하나 눈에 띄는 게 있어요. 그 크몽에서
이렇게 홈페이지형 블로그 심플하고 예쁜 디자인을 제작해주겠다는 어떤 제3자가 라라앱을 사용하고 있었던 것이죠. 사실 이런 경우에 가장 피해를 받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맞습니다. 라라앱도 맞는데, 먼저 김희영 대표님의 어떤 고품질의 어떤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오해하고 이분한테 의뢰하는 그분도 피해를 받지만 결국 가장 큰 피해는 김희영 대표님입니다. 만약에 이런 시장의 어떤 장악력을 훼손받을 수 있고 특히나 이 해당 서비스를 이용을 받고 라라앱 별론데 라는 악플을 단다고 하면 결국 이거는 김희영 대표님의 서비스에도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사례가 있었고 재빨리 상표 출원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이 출원된 상표를 기반으로 해서 크몽의 사용자에게 더 이상 상표를 사용하지 말라는 내용 증명을 보내고 크몽뿐만 아니라 네이버 플랫폼에도 이러한 사실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게시글을 내려달라는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물론 조금의 어떤 잡음은 있었습니다. 그 사용자분들도 조금 이렇게 당황해 하시고 조금의 잡음은 있었지만 결국에 사용자분도 서비스명을 변경을 해주시고 크몽 측에서도 그 해당 검색된 이력을 내리겠다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네이버에 라라앱을 치면 더 이상 이제 크몽이 뜨진 않죠. 이렇게 상표는 굉장히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특허보다 서비스업을 운영하시는 대표님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의 어떤 고품질을 유지를 하고 시장 장악력을 갖추기 위한 굉장히 핵심적인 도구입니다. 이건 사실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백재승 대표님의 케이스인데요. 백재승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여러 분야의 어떤 상표를 두시고 이제 와이프분께서 운영하고 계시는 어떤 한의원 업과 관련된 상표를 가지고 계시고 그 상표로 일정한 로열티를 발생시키고 있었습니다. 사실 상표권이라는 게 결국에 재산권의 하나이거든요. 그래서 이 재산권의 재산권을 기반으로 해서 상대방에게 일정한 로열티, 나의 재산을 쓰게 하는 그 대가를 바라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다만 백재승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관계성에 있어서 굉장히 부부관계라는 그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그 근거 마련이 굉장히 중요했고 그 근거 마련을 하기 위해 기업의 현황을 분석하고 보유하고 있는 IP를 판단을 해서 적절하게 매출 기반의 어떤 상표 로열티 사용에 대한 근거를 마련을 하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특허나 상표가 돈만 쓰고 별 소용이 없다라는 오해와 달리 제대로 된 권리를 확보하고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면 충분히 비용 가치 이상의 어떤 가치를 발생시킬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재산입니다. 저는 기업에 IP 컨설팅을 제공하면서 잘 맞는 특허 상표를 어떻게 돈이 되게 하는지까지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양한 기업과 대학 공공기관에서 쌓아온 경험을 토대로 특허, 상표, 디자인 등 기업의 든든한 무기를 잘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제가 찾는 리퍼럴은 나는 사실 돈 낭비인 것 같아. 특허 상표는 돈 낭비인 것 같아. 라고 하시는 대표님이 계시면 그러면 실제로 돈이 될 수 있는 지식재산을 만들어주는 변호사 한번 만나볼래? 라고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밖에 논문이 있는데 특허가 없는 교수님, 특허로 벤처 인증 받고 싶어 하시는 기업 대표님, 연고장 받으신 대표님들, 주위에 그런 주변 소리를 많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의 맨 처음에 항상 하는 말인데, 이렇게 준비를 성공과 함께 하세요. 기업의 성장과 성공을 함께하는 특허법인 로드 이준성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혹시 있으시면